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려. 진짜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주하나 쌤 여기 네. 고2 모의고사 3월에 37번 하겠습니다. 오늘 37, 38, 39, 40 이렇게 4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얘들아 3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돼? 와 끝난다. 이제 6월을 바로 들어갑니다. 주말부터 아셨죠? 그래서 주말 동안은 3월 모의고사를 복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조동사 표시를 좀 할게요. 이게 지각동사가 계속 나와서 뒤에가 계속 2개가 가능한 형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작은 소년이 보고 들었대. 자 뭘 보고 들었냐면 이게 목적어입니다. 자 with delight니까 여러분 기쁨과 함께 새의 소리를 보고 그리고 새 소리를 볼 수 없네요. 죄송해요. 새를 보고 새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새를 보고 새를 보고 나서 뭐 했냐면 the good father 한 좋은 아버지가 갑자기 comes along 다가오더니 in the field 느낀대. 자 아버지가 뭘 느낀 거야? 자 여기 여러분 접속사 대생략했습니다. he should share 그가 그럼 여러분 여기 계속 he가 나와요. 아빠랑 아들이어가지고 he라고 하는 지칭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들인지 아빠인지 충분히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아빠는 F라고 쓰고요. 아들이면 S라고 쓸게요. 이거 아빠 아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즉 그가 여기서 이건 아빠입니다. 자 아빠가 should share 내가 공유해야만 하겠다라고 아빠가 느낀 거야. 자 아빠가 뭘 공유할 거냐면 the experience 자기가 느꼈던 새에 관련된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겠다라고 아빠가 느끼고 자 그리고 help 도와줘야겠다. 내가 우리 아들을 his son 그의 아들이 뭐 하도록 develop 발달시키도록 자 뭘 발달시키겠어? 즉 새와 관련된 어떤 공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발달시키도록 내가 우리 아들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아빠가 느낍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help는 우리 준사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develop은 되고 developing은 안 되지만 뭐가 하나 더 됩니까? to develop은 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좀 발달시켜야겠다, 도움을 줘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자 이거 여러분 he said 아빠예요. 자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s a jay. 자 그게 어치야. 그건 어치고 This is a sparrow. 이거는 참새야 라고 아빠가 새와 관련된 이제 수업을 약간 해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자연을 사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사실 즐기고 있었잖아. 그냥 새의 소리를 듣고 새를 보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공부가 시작되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주제 자체가. 그래서 슬픈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 삶을 이렇게 교육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슬픈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였었습니다. 아이가 사실 놀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새에 관련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근데 어치가 뭐야? 어치가 새 종류 이름이에요. 어떤 새라고? 한국말로가 어치여가지고 주둥이가 약간 긴 새였던 것 같은데? 귀여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자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 the little boy 그 작은 소년이 concerned with 얘들아 concerned with가 이제 원래 염려하다는 개념도 있고요. 관심을 갖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관심을 가지려고 했었던 그 순간 자 그럼 얘들아 이 아들이 뭐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한 거야? which is a, 이거 얘들아 관계대명사 아니고 의주동. 근데 여러분 얘는 중요한 게 요게 위치가 의문사랑 주어의 역할을 같이 하는 애예요. 어느 것. 자 그래서 어느 것이 is a jay 어치이고 그리고 또 어느 것이 is a sparrow 바로 참새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요 대시 여러분 관계 대명사 대시입니까? 아니면 관계 부사 대시입니까? 뭐로 알 수 있어요?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럼 지훈아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 그치. 그럼 여러분 쟤는 관계 부사 대수로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지난 교과서 할 때 배웠잖아. 관계 부사 대수는 뭐가 가능해? 생략 가능하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들아. 순간이면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when이라고 하는 거 고쳐 쓸 수 있고요. moment는 여러분 in the moment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in which 가능합니다. 학교 선생님 혹시 여기다 in which 써놨다?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막 아들이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자 he can no longer see 그는 더 이상 자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뭘 볼 수가 없어? 새를 볼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hear 들을 수가 없게 된대. 이것도 여러분 새들을 얘기하는 거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얘들아 이제부터 아빠가 갑자기 교육적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이 자연의 소리 이거로 이제 접근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저 새는 어찌고 저 새는 참새구나 이런 식으로 교육적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 새를 보지 못하고 그 새가 노래 듣는 걸 즐길 수 없다의 개념으로 보지 못하더라 혹은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적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birds랑 사실 똑같았고요. 여기서 hear가 여러분 지각동사라서 sing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되고요. 하나 더 되죠. 뭐가 돼요? 지각동사면 ing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to sing은 당연히 안 되지만 singing까지는 바꿔서 쓸 수 있어요. singing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얘가 이 새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못하다. 즉 즐기는 방식으로는 보지 못하더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he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빠예요? 아들. 그치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 이렇게 쓸게요. 이제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부터는 이 아들이 뭐 해야 돼? see 봐야만 되고요. 그리고 hear 들어야만 돼요. 자 뭐를요? them 그 새 소리를. 자 the way 근데 어떤 방식으로만 이제 아들이 듣고 봐야만 하냐면 즉 아빠가 그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원했었던 방식으로만 해야만 한다. 그 얘기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힘은요 당연히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힘도 아들입니다. 즉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to 다음에 사실 이걸 생략해놨어요. 지금 아들이 보고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이제 아들은 봐야만 하고 들어야만 한다. 즉 자기가 원했던 얘들아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 이제 아니야. 아빠가 원했던 공부하는 방식으로만 이제 새를 봐야 되고 새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근데 얘들아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너무하다. 아들이 즐길 수도 있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얘들아 좋은 이유가 있었대요. 아버지 편에서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his side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다시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측면에서는 사실 또 좋은 이유가 있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버지 생각에서는 since가 여러분 여기서 때문입니다. 이래로가 아니라 자 few people이라는 말 얘들아 이거 부정어였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래 아빠는. 자 어떤 사람들이 거의 없냐면 can go through 겪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자 뭐를 겪어 얘들아? 삶을 뭐 하면서? 그냥 새 소리를 들으면서. 새가 뭐 하는 거? 바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삶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도 뭐 한 거야? 이 아들한테 가르쳐 준 거다. 바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새 소리만 들으면서 삶은 사람은 없대.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컴마가 물론 없긴 했지만 뒤로 들어가서 그렇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listening이라고 하는 형태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원래 문장으로 고쳐보면 그냥 end로 쓸게요. 이렇게 썼었던 문장을 그냥 이제 listening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앞에 주어는 똑같이 people이었고요. 자 그래서 얘들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들아 거의 없어. 그냥 새 소리가 들으면서 삶을 겪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listen to도 똑같아. 지각동사 hear랑 같아요. 그럼 여기 동사 원형도 되고 여러분 아까 뭐도 된다고 그랬어? ing 된다고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오형식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빠도 가르쳐 준 거다. 자 이거 여러분 더비교급 더비교급. 자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아까 제가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 그의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의견을 좀 봤는데 근데 해석을 보면 자신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들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학교 선생님도 일단 아들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라고 이거 쓰면 되지. 아들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아들이 그 아들의 교육을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뭐 한 것이다? The better it is. 그게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아들한테는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아빠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준 거다 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근데 혹시 얘들아 이거 물어봐 줄 수 있으면 혹시 기회가 되면 물어봐 주세요. 이거 혹시 아빠로 봐도 이거 아빠인지 혹시 아들인지.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he will be.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그 아들이겠죠. 여기서는 그래 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뭐가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조류학자가 될 수도 있죠. 그가 자라났을 때. 자 그런데 a few people 하지만 결국 이 현실을 봐보면
few people이니까 얘들아 몇 안 되는 사람들, 즉 몇몇의 사람들만 사실 뭐 할 수 있어? can still see, 여전히 볼 수 있고요. 몇 안 되는 이런 몇몇의 사람들만 사실 옛날의 방식으로 새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날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즐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얘들아 공부하기 전에 즐기는 방식으로 결국 새를 보고 새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빠도 뭘 시켜준 거야? 교육을 시켜준 거야. 자, 하지만 내려와 보면 하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멤버들은 어떤 거야? 바로 인류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have lost, 잃어버렸어. 자, 뭐를 잃어버렸어? 원천아 잘 봐. 자, 능력을 잃어버렸어. 자, 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잊었냐면 얘들아 화가가 될 수 있는 능력, 시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교육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얘들아 화가라고 하면 뭔가 그림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시도 그냥 시를 좋아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기 시작하니까 이런 예술로 접근하는 거 혹은 유유자적하게 즐기면서 하는 능력을 뭐 한 거야? 다 잃어버렸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어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not left, 남겨지지가 않았어. 자, 뭐가 남겨있지 않냐면 the option, 즉 이제 선택사항이 남아있지 않대요. 자, 뭐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냐면 seeing, 볼 수 있는 선택사항과 그리고 여기 여러분 directly를 적어놨습니다. 직접적으로. 자, 직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이제 새 소리 같은 걸 볼 수 있는 이런 선택 사항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개념을 수동태로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 사람들이 남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의 개념으로 지금 수동태로 적어놓은 거고 여러분 leave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형식처럼 여러분 쓸 수 있어요. leave A, B에서 A에게 B를 남겨주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사실 뒤에가 직접 목적어를 지금 남겨서 쓴 겁니다. 간접 목적어는 주어로 갔잖아요. 지금 most of members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사형식은 수동태로 써도 뭐가 있을 수 있어? 목적어처럼 여러분 여기 뒤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형식의 수동태만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목적어 한번 붙습니다. 수동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잘 체크해주세요. 자, 비록 뭐였을지라도 비록 they can, 즉 그들이 할 수 있을지라도 afford to가 얘들아 결국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 직역하면 할 수 있다만 나오긴 했는데 원래 afford의 뜻은 수용하다예요. 즉 얘들아 그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라도 이제 해 안 해. 즐길 수 있지만 안 한대. 자, 왜냐?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간접적으로만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즉 여러분 간접적으로 얻는다라는 개념이 결국 뭡니까? 교육에 의해서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즐기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즐기는 방식을 사람들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여러분 요 second hand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간접적으로라서 아까 directly의 반대로 써도 돼요. indirectly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직접 보고 싶은 거 혹은 직접 듣고 싶은 거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선택사항이 남아있지 않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사회가 하라는 대로만 공부해야 되는 사회가 됐다. 이런 주제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주제 뭡니까? 사람들이 결국 아이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배우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사실 썼었던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sad truth 이렇게 쓸게요. 자, 슬픈 진실 that kids, 어린 아이들이 즐길 수 없다라고 하는 슬픈 현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들이 즐길 수 없다라고 했던 슬픈 현실. 제가 이렇게 동격의 대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현실을 조금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다 적어주셨나요? 자, 다음 장으로 그럼 넘어가 주세요. 언제 쉬어요? 이거 하고 싶게요. 이거 하고. 근데 오늘 얘들아 몇 번 쉬었어 학교가? 늦게 끝났어 혹시 학교? 제일 늦게가 7교시인 거죠? 늦게 끝났구나. 하루 빼고 다 7교시지만. 충격적이네요. 근데 어제 수요일 날 가정관리 가서 7교시 했어요. 그래요? 아니 오늘 내가 1학년들도 하는데 1학년들도 엄청 오늘 막. 근데 1학년 지금 1학년은 말세요 말세. 왜요? 왜 말세요?
우리는 사기당했어. 혹시 주하나 너가 1학년이었을 때 너 위탁년이 혹시 너네 보고 야 말세요 말세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저희 근데 진짜 손해봤어. 아 그래요? 1년만 늦게 입학. 아 그런 거요? 중삼은 5교시를. 아 뭐가 좀 줄었어 수업 일수가? 아니 수업 시간이? 아, 근데 중삼은 5교시예요. 아 그래요? 수요일 오교시에 수요일 5교시야. 교장쌤이 학교에 너무 오래 있다고 가라네요. 아 진짜요? 나왜 모르겠어요. 중학교 수업 시간 줄은 거. 근데 저는 그거 들었는데 중1이 원래 자유 학년제였는데 그거 다시 학기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2학기부터 중1도 시험을 본다고 하던데. 그거 아니야? 그래서 괴로워하던데. 야 우리랑 4살 차이인데 얘들아 우리가 입학 전에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저 이거 하고 쉴게요. 그래서 여기 봐주세요. 요 38번 글은 오늘 하는 글 4개 중에 제일 쉬운 글입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it가 가주어였었고요. to read부터 보겠습니다. 자 to read 쓰면 여러분 이게 진주어였어요. 즉 얘들아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하는 게 도움이 되냐면 to read 하는 게 즉 읽어주는 거래. 너 자신의 에세이를 큰 소리로 읽는 거. 자 to hear 뭐 하기 위해서?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자 뭐가 들려야 돼? How it sounds 즉 그것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이것을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자기가 쓴 에세이를 읽어보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자 또한 자 그리고 it can sometimes be 자 그리고 심지어는 자, even more beneficial 더욱더 이로울 수 있어요. 자 이거 똑같이 여러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뭐가 더 이롭냐면 to hear 자 이번에 얘들아 내가 읽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걸 듣는 거 read it 그것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당신이 쓴 에세이죠. your own essay를 it로 바꿔준 겁니다. 상대방이 쓴 에세이 아니고 내가 쓴 에세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에세이를 썼어. 이거의 효과적인 방법이 첫 번째 내가 이거를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야.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자 그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두 번째는 얘들아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쓴 에세이를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내가 듣는 거. 이게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다. 유익한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나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지? 그러니까 이거를 쓴 겁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지 어쨌든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읽기든 두 번째 읽기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당신을 도와줍니다. 자 당신이 뭐 할 수 있도록 to hear 들을 수 있도록 아까는 얘들아 앞문장에서는 help가 여기 동사 원형 썼는데 얘는 to를 붙여놓은 형태를 써놨네요. 아까 제가 준사역이라서 가능하다고 했었고 준사역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to hear, hear 둘 다 되고요. hearing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것이 결국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도움을 줘요. 자 뭐 하는 걸 도움 주냐면 hear things 자 것들을 듣는 걸 도움 준대. 자 근데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듣는 거야? that you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 즉 이렇게 안 했으면 might not notice 즉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했었을 것을 들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자 뭐 했을 때? 즉 when editing silently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혼자서 조용하게 읽지 않고 조용하게 편집할 때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것들을 들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내가 글을 쓰고 내가 그냥 혼자서 조용히 그걸 보면 틀린 데를 못 찾아. 하지만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큰 소리로 읽다 보면 틀린 부분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란 얘기지 이게? 자 내려가 볼게요. 자, if you feel uncomfortable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봇 시키라고. 네? 로봇한테 읽어달라고. 그 얘기 나와요. 이제 컴퓨터한테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으면 컴퓨터한테 읽어달라고 하라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if로 내려가 볼게요. 자 if you feel uncomfortable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근데 얘들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얘들아 지금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애를 먼저 지금 여러분 앞에다가 꺼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목적격 보어를 앞에다 쓰고요. 목적어를 뒤로 보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목적어가 길어서예요.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들아 feel 쓰고 이거 5형식 쓸 수 있는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쓰고 원래는 목적격 보어를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순서거든. 그치? 원래 여기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뭐냐면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냥 얘를 뒤로 보내버리고 목적격 보어였던 애를 먼저 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바꿀 수 있죠. 네. 하려면 할 수 있죠. 아니면 더 쉬운 방법으로는 이걸 약간 쓰면 이렇게 쓰고 가목적어 막 써버렸어. 그럼 여러분 가목적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it 쓰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써주실까요? 여기 바꿀 수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feel it uncomfortable 썼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하나 바꿔야 돼. 얘들아, 가목적어는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having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 to have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밖에서 나올 수 있어요. 민준아! 얼른 써. 그러면은 감정이 네, 그럼 똑같아요. 결국 이거 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느낀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it는 어차피 해석 안 하잖아요. 가목적어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저런 사람이 또 있구나. 아니 안경을 그러니까 뭐 월급 받는 한 명 있었는데 또 있네 화목반에 이거. 진짜 지훈이 형 내가 기인이 저는 신기해. 계기요. 근데 이 정도 글씨 크게 안 보이면 너 지금 다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지훈아? 쌤 얼굴도 안 보이고. 이거보다 훨씬 큰데 이 글씨가 아닌가?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불편한 건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들아, 불편함을 느낄 때래. 그럼 뭐 하는 것이 불편한 거야? having, 시키는 거. 자, 누굴 시키는 거야, 얘들아?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시키는 거.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자, 다른 사람한테 너를 위해 읽어보는 것을 시키는 것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 다른 사람한테 야, 내 거 읽어봐 할 때 약간 내가 쓴 게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불편하면, 하지만 불편하거나 혹은 하나 더 있네요. 자, 혹은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don't have, 갖고 있지 않아. 이건 얘들아 사역동사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다의 have로 쓴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없어요. 갖고 있지 않아. 자, 어떤 누군가야? You can ask to do. 즉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주위에 없어. 즉 나를 위해 이거 좀 읽어줄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면 you can have. 이것도 사역동사입니다. 여러분 시키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뭐 하게끔? 읽어보게끔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have가 사역동사.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만 돼요. to 안 돼. ing 안 돼요. 동사 원형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having도 여러분 요거는 사역의 의미로 쓴 거예요. 시키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동사 원형만 됩니다. 투부정사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여기 두 번째만 이것만 갖고 있다요. have. 사역동사 아니고 오형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컴퓨터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당신의 에세이를 읽어볼 수 있게끔 시켜볼 수 있습니다. 즉 얘들아, 내가 다른 사람 시키기가 너무 불편해. 혹은 다른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러면 컴퓨터가 읽어보게끔 시켜봐라. 내려가 볼게요. 자, granted 이거는 뭐 당연히, 물론 이런 말입니다. 자, 물론이요 혹은 당연히. 자, it's not quite the same thing. 그것은 당연히 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얘들아. 그게 똑같은 일은 아니긴 하죠. it가 뭐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읽게끔 하는 것. 그것을 지금 it라고 쓴 겁니다. 이거는 뭐 가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쓴 거고요. 그것은 결국 컴퓨터가 읽는 거. 즉 여러분 물론 컴퓨터가 읽어주는 것은 꽤 똑같은 일은 아니죠. 그치? 사람이 읽어주는 거와 컴퓨터가 읽어주는 게 꽤 똑같진 않아요. 왜? 다른 점이 뭐냐면 컴퓨터는 is not going to tell you,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줘요. 자, 뭘 말 안 해주냐면 when something doesn't sound right, 즉 무언가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즉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굳이 컴퓨터는 고쳐주지 않는데 그냥 잘못된 채로 읽는데요. 가끔 막 한글 얘들아 이거 영어로 막 번역해가지고 쓰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거 걔가 안녕하세요 이거 영어로 막 써놔도 그냥 이상한 말이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읽으니까 고쳐주지는 않아. 자, 그리고 또 있어. 컴퓨터는 want to stumble, 말을 더듬지 않는데요. over things, 뭐에 대해서 that are awkward, 즉 어색한 표현에 대해서 말을 더듬지 않아. 이게 사람이 읽을 때면 뭔가 어색하면 읽다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약간 더듬을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냥 우리가 쓴 대로 읽어주니까 컴퓨터는 더듬지를 않는다. 즉 우리가 그래서 빨리 캐치를 못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컴퓨터는요 will just flow right on, 계속해서 그냥 해나갈 겁니다. through, 내내요. 이 through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부사로 쓴 거거든요. 부사로 쓰면 내내, 줄곧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럴 때는 여러분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컴퓨터는 그냥 줄곧 읽어나가기만 할 거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뭐 하지만 그래도 내가 혼자서 조용히 읽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읽어주는 게 낫대. 자, 하지만 hearing, 듣는 거야. 자, 뭘 듣는 거야? 바로 또 컴퓨터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거. 누구를? 여러분들의 글을요. 자, 그럼 여러분 주어는 어쨌든 동명사를 썼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를 is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즉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에세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도록 듣는 것은 i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굉장히 다른 경험입니다. 자, 뭐와는 다른 경험일까요? Reading it yourself.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혹은 여러분들의 글을 스스로 읽는 것과는 완전 또 다른 경험이긴 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조용히 읽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읽어주는 게 나을 수 있대요. 자, if you have never tried i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 번도 그걸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자, 그랬다면 you might find 여러분들 알게 될지도 몰라요. 자, 뭐 했다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냐면 you notice 즉 여러분들이 알아차렸다. 자, 뭐라는 걸 알아차렸냐면 영역을 알아차렸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즉 어떤 영역을 알아차리게 되냐면 즉 이게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정하기 위한 부분 혹은 편집하기 위한 부분 혹은 교정하기 위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얘도 또 똑같이 관계대명사가 한번 꾸며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 번도 뭐 할 수 없었던 즉 이전에는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여러분 얘는 선행사가 이 areas를 정확하게는 꾸며주시면 돼요. 영역들. 그래서 수정하기 위한 영역, 편집하기 위한 영역, 바로 교정을 하기 위한 영역,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요 주제를 생각해보면 결국 다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의 글을 읽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표현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라면 심지어 뭘 했어 얘들아? 컴퓨터가 하게끔 하면 된다. 얘도 여러분 주제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글을 다른 사람이 읽게끔 하는 것이 is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뭐 할 때라고 했냐면 얘들아 그거 수정할 때, 고칠 때. 그래서 여러분 correct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교정하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리고 2개 마저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하면서 좀 재미가 없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에 관련 얘들아 이거 뭐 발명한 사람이었어? 진공청소기. 네 이거 발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크레디트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은 인정해주다예요. 크레디트 원래 신용을 주다라는 개념이라서 신용을 인정해주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로 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동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휴버트 세실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얘들아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수동태가 된 겁니다. 원래 크레디트만 쓰면 인정해주다고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 사람이 얘들아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냐면 inventing the first 즉 첫 번째 전동 이동식의 진공 청소기. 이것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 발명했다 라고 하는 것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 당신이 첫 번째 진공 청소기를 만들었군요 이렇게 이 사람을 칭찬했는데 사실상 그는 자 오직 주장을 한대요. 자 뭐라고만 주장하냐면 to be the first 자기가 첫 번째래. 근데 뭐한 첫 번째냐면 to coin the term 즉 이 용어를 만들어낸 내가 첫 번째이다 라고 주장을 한대요. 자 근데 그 용어가 바로 뭐냐면 vacuum cleaner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vacuum cleaner가 바로 뭡니까? 진공청소기. 즉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그 용어를 내가 만들어낸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한대요. 자 근데 얘들아 이 진공청소기를 뭐에 대해서 만든 거냐면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장치들의 이름을 다 진공청소기입니다 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첫 번째다 라고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러한 속성이 뭐야? 방금 위에 나왔던 전동, 이동시계, 청소기. 그러니까 이런 속성의 이 기계는 다 진공청소기라고 부르자 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한다 라고 합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위치. 자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설명하고 있어요. 즉 얘들아 이 사람이 결국 이 진공청소기라는 말을 이 기계에다가 만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왜 그가 그렇게나 인정받았었는지. 이것도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니까요. 왜 그렇게 공로를 인정받았는지를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컴마가 있었기 때문에 that은 당연히 쓸 수 없고요. where는 더 못 쓰는 게 당연히 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관계부사는 뭐 당연히 못 쓰고요. that은 못 쓰는 이유가 컴마가 있었기 때문에 that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쟤는 뭐 바꿔 쓸 수 있다면 굳이 뭐 and를 써주면
위치 안 써도 된다. 다시 주어 써도 된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as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얘들아 그 용어 이 vacuum, 진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뭐야 얘들아? 부적합한 이름이래. 진짜 진공은 아니잖아 그게. 그치? 그래서 부적합한 이름입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there exists. 자, exist 얘들아 요거 주어가 여러분 여기가 주어고 요게 이제 동사가 되죠? there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공이 이미 셀 수 없는 애기 때문에 3인칭 단수. 그래서 여기 꼭 s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진공이 사실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잖아. 어디 안에. 진공 청소기 안에 진공 상태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름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오히려 내려가 볼게요. 자, 오히려 여러분 it is the air. 자, 오히려 그것은 공기래 공기. 자, 뭐 하는 공기냐면 그것은 자, moving through 이동하는 공기래요. 자, 뭘 통해서 이동을 합니까? 여러분 청소기에 보면 이제 그 필터 빼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자,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Into a closed container. 즉 폐쇄되어 있는 용기. 얘들아 그 용기가 뭐냐면 진공 청소기가 그 쓰레기를 빨아들이면 쓰레기가 담겨야 되는 통이 있잖아요. 그 통을 이렇게 밀폐된 용기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쓰레기 먼지가 들어가는 통이요. 자, 그럼 밀폐된 얘들아 이 용기 안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바로 이동하는 공기가 있다. 오히려 즉 진공의 상태 아니지. 자, as a result of 바로 뭐에 대한 결과로서 자, 공기에 대한 결과는 얘들아 또 어떤 공기냐? being blown. 얘들아 이 공기가 스스로 부는 게 아니라 지금 불어지는 공기를 쓰려고 지금 수동의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전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전치사의 수동은 being pp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의 수동의 구조입니다. 이 오브가 결국 전치사의 역할이라서 이거는 동명사의 수동을 쓴 겁니다. 투부정사 쓸 수 없어요. 수동, 동명사까지 쓸게요. 자, 그럼 얘들아 부러지고 있는 공기래. 자, 근데 out of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이제 바깥으로잖아. 그치? 자, 어디 바깥으로? 바로 용기 바깥으로. 즉 그 담아놨었던 통 바깥으로. 자, 부러지고 있는 이 공기의 결과로서. 자, 근데 뭐에 의해서 부러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청소기를 잘 보던 기회가 없었을 수 있을 것 같긴데 그 내부에 여러분 그 안에서 모터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열이 너무 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 팬이라고 하는 선풍기 같은 송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송풍기라는 말을 팬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을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그 진공 청소기 내부에 송풍기에 의해서 용기의 바깥으로 부러지고 있는 공기에 대한 결과로서 그래서 바로 밀폐된 공기 속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동하는 공기가 있다. 즉 진공 상태가 아닌 거지. 그런데 왜 진공 청소기냐?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하지만 I suppose. 자, 하지만 나는 추정을 합니다. 나는 추측을 한대요. 자, 이거 주어 동사였고 대를 한번 생략했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추측하다 했을 때 접속사 대를 한번 썼어야 됐는데 이건 여러분 접속사예요. 뭐 관계 부사 이런 거 아닙니다. 선행사 없었기 때문에 접속사에 대해서 생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접속사였다라고 한번 써놓긴 할게요. 그러면 딱 명사 역할이라 뭐뭐라는 것 요거를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뭐를 추측하냐면 a rapid air movement 즉 밀폐됐었던 그 용기 안에 있는 빠른 공기의 움직임이 자, 그리고 여러분 뭐 하기 위한 바로 suction 여러분 흡입해주는 그 청소기죠. 즉 흡입해주는 이 청소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밀폐됐었던 용기 안에 있는 빠른 공기의 움직임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이 움직임이 그리고 여러분 클리너에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흡입 청소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빠른 움직임이 would not sound 들리지가 않아요. 자, 뭐처럼 들리지가 않냐? as sign 과학처럼 들리진 않는다. 과학적이라고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사실 생략한 게 있어요. 이거 사실 as 원급 as 같은 말을 지금 써준 거거든. 그래서 사실 여기 생략된 게 뭐냐면 as it does 요거 좀 사실 생략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빠른 공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과학적인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랬던 것만큼. 자, 혹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s handy a name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요것도 원래 지금 as it is라고 하는 요 as 원급 as의 뒤에 있던 as를 한번 생략해놨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법이라서 이거를 굳이 선생님이 내실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뭐냐면 여기 얘들아 같이 as원급 as인데 얘가 지금 handy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으로 나와 있잖아. 이게 뭐냐면 요 as원급 as가 결국 이게 부사의 역할이거든요. 이 부사의 역할에서 as 다음에 쓰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썼던 경우에 얘들아 요 형용사만 도치할 수 있어. 앞으로 꺼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탭스 정도 할 때 이제 문법입니다. 사실 내신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든 문법이에요. 그래도 알아는 주세요. 얘가 왜 도치됐는지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as1급에서 이 부사 역할로 썼을 때만 요 뒤에 있던 형용사를 앞으로 꺼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handy name이 맞잖아. 편리한 이름. 원래 이게 맞잖아요. 근데 handy가 나와 있는 이유가 요 as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부사 역할을 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럴 때만 바로 요 형용사를 앞으로 꺼내줄 수 있다. 딱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부사기 때문에 뒤에 있던 형용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as1급 as에서만 가능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아니라고 했냐면 이것도 얘들아 would not이 결국 뭐 되어 있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야. 자, 그러니까 뭐 아니래 얘들아. 그게 편리한 이름만큼이 아닌 것 같다. 이름처럼 그렇게 편리한 이름만 들었을 때는 진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편리한 이름으로 들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나는 추정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결국 이 빠른 공기의 움직임 그렇게 과학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이름 같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럼 어쨌든 자, 근데 우리가 진공청소기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는 있으니까 어쨌든 자, we are stuck with. 자, 그런데 그러면 안 쓰면 되는데 왜 안 쓰지 못하냐면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 말을 써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 원래 stuck with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원래 끼어있다 이런 말이잖아.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거. 즉 우리는 이미 어쩔 수 없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대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이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이 말을요. 자, 그리고요. 자, it is hard. 그리고 또 어려워. 자, 여기가 진짜 주어였으니까. 자, 뭐 하기가 어렵냐면 to find any reference. 즉, 어떤 다른 언급. to vacuum. 즉, 이 vacuum이라고 하는 말. prior booth라는 말을 써놨는데 여러분, booth가 아까 누구였냐면 이 말을 만든 사람. 그치?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말을 만든 사람 그 이전에 요 진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말. 이거를 또 찾기도 힘들다. 진공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말을 또 찾기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말을 써왔었다. 말이 안 된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 그럼 흥미롭게도 그래서 여러분 요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 did not use 사용하지 않았었대요. 실제로는. 자, 뭐를 사용하지 않았냐면 the term 이 vacuum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 사람이 사용하진 않았었대. 뭐 했을 때? he filled 그가 제출했을 때. 왜냐면 자기가 어떤 기계를 발명했기 때문에 이 기계에 대해서 자기가 임시 제품 설명서를 한번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해야지 뭐 특허를 신청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임시 제품 설명서를 이제 낼 때는 그때는 막상 뭘 안 썼어? 진공이라는 용어를 안 썼었다. 이게 흥미롭게도. 자, 그리고 여러분 임시 제품 설명서 한번 설명할 거야 다시. 자, 이거 여러분 describing 이거 분사죠. 제가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게 가능하다. 근데 그랬을 때 얘들아 다 생략된 게 있다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죠 여러분.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사실 생략돼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which was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was를 써줘도 상관없어요. 차이는 그때 뭐라 해서 문장으로 꾸밀 거면 which was. 그냥 구로 꾸밀 거면 describing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서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뭐를 묘사하는 설명서가 되는 거야? 바로 in general 일반적인 용어에서 그의 이 의도됐었던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었던 바로 임시제품 설명서 이거를 채워서 이 사람이 낼 때는 사실 진공이라는 말을 안 썼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진공청소기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다 라는 이야기였었고요. 주제가 사실 나오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적어는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 진공청소기라는 이 단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래서 주제 나오기 좀 힘들긴 하지만 적어놓을게요.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는 해놓을게요. 자, 여러분 아까 이제 뒷이야기였었습니다. 자, 뭐에 대한 뒷이야기였냐면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요. 근데 조금 더 꾸미면 진공을 갖고 있지 않은 진공청소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로 사용해 볼 수 있죠.
너무 길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게 결국 이 말이 나왔던 게 진공이 없는데 왜 진공평성이라고 부르냐 해서 한 번 넣었어요. 뭐 여러분 그래도 40번이 차라리 내용은 쉬워요. 그래 요약문이라서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40번이 훨씬 더 단순합니다. 많이 다른 아니 왜 여기 있어? 그거 요약문. 네. 그거는 지문은 아니에요. 하잖아요. 7분 남았다고. 해야죠. 가야죠. 여러분 그만할 수 없어요. 40번 할게요. 아니 여러분 해야죠. 전화를 올려주세요. 아니 여러분 얼른 할게요.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히려 이건 내용이 단순해요. 그냥 맨날 했던 아이들 이야기 빨리 할게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경험할 때 자 뭘 경험하냐면 끔찍하고 실망스럽고 혹은 무서운 이런 순간들 얘들아 끔찍한 순간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때면 그 경험이 뭐가 될 수 있어? overwhelming 너무 압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overwhelming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압도적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너무 과해. 그래서 아기가 혹은 어린아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대요. 즉 뭐와 함께? with intense emotions 즉 어떤 격렬한 감정과 함께 혹은 신체적인 느낌과 함께 즉 얘가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너무 격해.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쓰면 flooding the right brain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여러분 어디로 몰려들고 있는? 즉 우뇌네요. 즉 우뇌로 몰려들고 있는 바로 누가 몰려드는 거야? 격렬한 감정과 바로 그리고 신체적인 느낌이 몰려들면서 바로 그 경험은 너무너무나 압도적이다. 여러분 이거 쓴 거예요. with 목적어 분사. 그러면 여기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표시를 해보면 결국 intense 감정 그리고 bodily sensation 이게 목적어. 자 그럼 얘들아 이 목적어가 밀려 들어오는 거 능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pp가 아니라 ing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감정이 막 밀려 들어온대. 어디로? 우는.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자 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 이 아이한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얘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 우리를 누구라고 봤어? 부모님. 우리를 지금 부모님이라고 쓴 글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으로서의 우리는 그럼 그 아이를 도와줘야죠. 자 뭐 하도록 도와줘야 돼? help는 얘들아 뒤에 바로 붙은 동사가 사실 to를 생략해서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는 to를 생략한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도와줘야지. 자 뭐 하도록 도와줘야 돼? 여기가 사실 목적어인 거예요 이렇게. 자 뭐 하도록 도와줘야 돼? bring 가져오도록 도와주래. 뭘 가져올까 얘들아? left hemisphere 즉 나머지 좌반구. 아까 얘들아 우쪽으로 들어온다면 오른쪽으로 들어온다면 나쁜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좌반구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into the picture 바로 그 상황을 자 뭐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can begin to 즉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게끔 하려면 방금 우뇌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좌뇌로 가지고 와야 된대요.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발생을 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해시키려면 이 끔찍했던 상황을 이해시키려면 좌뇌를 이용해야 된대. 자 그럼 좌뇌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one of the best ways 가장 좋은 방법 자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 주어져 자 to promote 뭐를 하려는 즉 이러한 유형의 통합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한 가지. 그럼 여러분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통합이야? 뇌의 통합, 좌뇌, 우뇌 이거의 통합이지. 그렇지? 자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is to help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얘들아 비동사 뒤였기 때문에 사실 helping이라고 써도 똑같이 도움을 주는 거. 지윤아 너 핸드폰 보는 거 알지? 얼른 써. 근데 너 이렇게 필기라. 자 얼른 써. 자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얘들아 to를 생각한 거야. 자 뭐 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야? retell 다시 얘기하도록. 즉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되풀이 시켜주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얘들아 그 끔찍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웠던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 시켜주는 거래. 어쩌면 더 끔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끔찍했던 경험을 다시 얘기해주는 게 얘들아 오히려 해결책이래.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경험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ing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감정을 지가 느끼는 게 아니라 유발하는 거지 우리한테. 그래서 ing입니다. 두렵게 하는 경험 이렇게 돼야지.
자, 예를 들어 보겠대요. 벨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얘가 공포 느끼는 게 얘들아 뭔지 알아? 이거 학교에서 했다며. 얘가 변기에서 물을 내렸는데 변기통이 넘친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거에 대한 끔찍한 경험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9살이었을 때 자, when the toilet overflowed. 변기가 넘쳐 흘렸어. 자, 그녀가 뭐 했을 때 when she flushed. flash가 얘들아 변기 물 내리다. 자,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벨라라고 하는 애가 9살 때 변기물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변기물이 넘쳐 흐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거야 얘가. 그래서 watching the water 뭘 봤어? 물이 떠오르는 걸 본 거야 변기통에서부터. 자, and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끝이 아니야. pour onto the floor 어디로 넘쳐 흘렀어요? 바닥으로 넘쳐 흘렸던 걸 본 거야. 아, 끔찍하네요. 그냥 그 와중에 지각동사. 얘들아 지각동사였기 때문에 여기 to는 다 안 되고 대신 ing는 돼요. 대신에 여기 ing로 맞췄으면 얘들아 여기도 똑같이 ing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ing 앞에 붙였으면은요. 자, 그래서 이게 떠오르더니 물이 내 발바닥 위, 아니 발바닥은 아니고 그 바닥 위로 다 흐르는 걸 봤던 그 경험. 이 경험이 left 동사예요. 경험이 남겨놨다. 자, 누구를 남겨놨어? 그녀를. 꺼리게끔 남겨놨다. 그래서 여러분 이 unwilling이라고 하는 말이 지은아 unwilling 뜻이 뭐야? 하고 싶지 않은. 꺼리는이요.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그치?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꺼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꺼리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얘가 뭐 하는 걸 꺼려? 이제 변기통 물 내리는 걸 꺼리는 거야. 그 뒤로부터 변기통 물을 못 내려. 그게 더 끔찍하지 않아요? 싸고 그냥 나가면 다음 사람이 어떡하나. 다음 사람에게 트라우마. 아니 이거 심한데? 다른 사람들 그거에 그러니까요. 아니 심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 어이가 없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벨라의 아빠 이름이 더그입니다. 자, 이 아빠가 알게 됐어요.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됐냐면, to name it. 여러분 수업이 안 끝나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아빠가, 왜 그래? 지훈아, 그냥 55분인데 너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지금. 자, 이거 할게요. 여러분 요게 이름이에요, 이름. 말에서 길들이기 기법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요 말에서 길들이기 기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빠가 앉았어요, 딸과 함께. 그리고 아빠가 뭐 해주래, 얘들 아까 뭐 해주기로 했어? 그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해주라며. 그래야 트라우마가 없어진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줍니다. 자, 그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했대. 어떤 시절이야? 그 변기통이 넘쳐 흘렸던 그 시간. 그 시간의 이야기를 계속 해줬대. 이것도 끔찍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는 결국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시키는 거야. 이 벨라한테 야 너가 얘기해봐. As much 많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as much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얘들아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 possible. 즉 그 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가 많이 말해봐. 이렇게 허락을 해줬대. 딸한테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how to 도와줬대요. 뭐 하는 걸 도와줬어? To fill in the detail. 좀 더 세부적인 사. 왜냐면 이 얘기도 얘들아 좀 지난 일이니까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좀 빠졌었던 부분들을 아빠가 채우는 걸 도와주면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계속 시켜본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시 몇 번이나 한 뒤에 벨라의 두려움은 감소되었고 결과적으로는 went away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였었어. 근데 이 전혀 아닐까 봐. 이거 그냥 얘 쪽팔려가지고 그냥 괜찮았어. 여러분 제가 이거 주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쓸게요. 네. 찾아야 되는 친구들 있으니까 내려가세요. 양파 6개